한국 시간 13일 새벽 4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과 독일 분데스리가의 클럽 프랑크푸르트가 2022-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4차전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승점 7점을 기록해 D조 1위로 올라섰는데요. 특히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과 상대 선수 퇴장 유도까지 이뤄내 팀 내 최고 평점과 함께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혀 화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한국 시간 13일 새벽 4시 영국 북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폿스퍼 스타디움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4차전이 열렸습니다. 8일 전 3차전 매치 이후 다시 마주한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 지난 경기를 무승부로 끝낸 두 팀에게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프랑크푸르트는 스포르팅과의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 후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 토트넘과의 무승부를 기록했고 토트넘은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 스포르팅과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 후 프랑크푸르트와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두 팀 모두 1승 1무 1패인 상황으로 16강 진출을 위한 조별순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반 13분 중원에서 볼을 처리하던 토트넘 에릭 다이어의 실수로 프랑크푸르트의 가마다 다이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어웨이 팀인 프랑크푸르트가 초반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7분 후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50호 합작골이 터지며 분위기는 다시 토트넘으로 넘어왔는데요. 홈구장에서 챔피언스리그 첫 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트레이드마크인 찰칵 세레머니 대신 팔에 감았던 검은 띠를 들어 올리며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벤트론의 피트니스 코치를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박스 안으로 쇄도하다 파울을 얻어낸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며 전반 28분 만에 2대1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요. 그 후로도 프랑크푸르트 골망을 흔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던 토트넘은 전반 36분 호이비에르의 감각적인 패스를 이어받은 손흥민이 날카로운 왼발 발리슛을 성공시키며 3대1로 프랑크푸르트를 따돌리게 됩니다. 손흥민은 멀티골을 터뜨리고 나서야 관객과 카메라를 향해 찰칵 세레머니를 선보였는데요. 골 세레머니 이후 토트넘 골대 앞으로 하얀 연막탄이 날아와 경기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엎치락 뒤치락 비슷한 볼 점유율을 기록하다 3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요. 후반전 시작 후에도 압박 수비와 스프린트 기회를 노리던 토트넘은 후반 15분 손흥민을 마크하던 투타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홈구장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장악하게 됩니다. 그 후 콘테 감독은 일요일에 이어질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위해 손흥민을 비롯해 경고를 받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교체를 진행했는데요. 교체로 번호가 불리고 기립박수를 받으며 경기장을 빠져나온 손흥민은 오랜 재활 생활 후 복귀하는 루카스를 꼭 안아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뿐만 아니라 왜소한 체격으로 볼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브라이언 힐,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선발로 기용됐던 비수마와 간간히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 올리버 스킵까지 투입되면서 토트넘은 3-4-3 포메이션에서 3-5-2로 변화를 주었는데요. 콘테의 선수 교체 결정을 비웃듯 프랑크푸르트는 선수 교체 후 바로 주도권을 빼앗아 추가 득점을 성공하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브라이언 힐의 끝없는 쇄도로 마지막까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등 토트넘 선수들의 노력 끝에 3대2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프랑크푸르트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선수로서의 매력과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었는데요. 선수들과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마친 그가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와중에 토트넘의 수비수 로메로가 아들과 함께 등장해 손흥민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인 9점을,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1점을 주며 손흥민을 극찬했지만 토트넘의 마무리 경기력에 대해선 아쉽다는 평이 이어졌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은 포메이션 변화 후 코너킥에서 실점을 했고 페널티킥을 놓쳤다. 솔직히 조금은 결과가 무서웠다.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좋은 경기였지만 큰 교훈을 얻었고 많은 걸 배워야 한다 말했고
손흥민도 경기 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대팀 한 명이 더 적긴 했지만 마지막 5분, 10분은 쉽지 않았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3대2의 득점도 그렇고 마지막 5분은 항상 힘들다. 벤치에서 경기를 보고 있기 힘들었지만 승리 후 3점을 딴 것이 중요하다 표현했습니다. 50번째 합작골을 달성한 케인과 잘 맞는 비법을 묻자 손흥민은 나는 케인이 무엇을 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케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 표현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웃음 지었습니다. 이어 멀티골인 발리슛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호이비에르를 칭찬하는 모습부터 보였는데요. 호이비에르는 크로스를 올리기 직전에 나를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호이비에르는 그 압박 속에서도 공을 보기 위해 믿을 수 없이 안정적인 호흡을 가졌고 공이 나에게 정확히 날아왔을 때 왼발로 발리 이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고 생각했다. 운이 좋게 공이 들어가 정말 기뻤다고 답하며 동료를 칭찬함과 동시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속 한일전이라 불릴 만큼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두 명의 일본 선수와 손흥민의 대결 또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공격수 가마다 다이치는 전반 14분 다이어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했지만 뒤이어 터진 손흥민의 멀티골에 가려졌습니다. 또 수비수 하세베 마코토는 손흥민과의 대결에서 두 골을 헌납하며 자존심을 구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후반 69분 손흥민과 충돌한 뒤 부상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독일 언론 프랑크푸르트 란트슈아우는 가마다의 시도와 선제골은 좋았지만 경기를 장악할 수 없었다 표현했고 수비수 하세베에 대해서는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다. 전반전 손흥민에게 두 골을 내주면서 많이 시달렸다. 결국 손흥민과 충돌에 무릎을 다친 뒤 교체됐다며 냉정한 평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경기를 관람한 관객들이 찍은 영상 속에서 손흥민은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온 가마다를 안고 격려와 함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으며 무릎에 붕대를 감은 채 손흥민에게 찾아온 하세베와는 한참을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의 다리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챔피언스리그 속 한일전이라 부르며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색할 만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도 경기 후 정강이의 찰과상을 입은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하세베와의 충돌 때 발생한 상처로 추측됩니다. 토트넘은 2022-23 시즌을 맞이하며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동시에 소화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달로 다가온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 토트넘 소속 각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경기를 뛰고 돌아오는 등 무리한 일정이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이 일정 속에서 부상을 입어 경기를 뛰지 못하는 클루셉스키와 같은 선수가 생겨날 것을 대비해 콘테 감독은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상이 아니더라도 로테이션을 통해 선수의 체력을 확보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요. 로테이션 고민과 함께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공존 문제,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 모우라 같은 좋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전술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꾸역승이 아닌 오늘처럼 값진 승리를 거머쥘 토트넘이 지속되길 기대해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